자, 코스피 지수는 1900을 눈앞에 두고 있고, 코스닥 지수도 0.5% 정도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안철수 교수죠. 안철수 교수의 어떤 기부, 이게 온 나라를 주변되는 것 같습니다. 시장도 뜨겁게 반응하면서 시가총액이 1조 원 넘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자, 잠시 후에 우리 시장 1900, 이번에는 안착하는 건지 한번 연결되어 있군요. 잠깐 좀 쉬었다 가면 안 되겠습니까? 네, 그냥 가겠습니다. 네. 밖에서 이렇게 막 하라고 하면 저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아, 예. 네, 제가 할 수 있는 권한이 별로 없습니다. 네. 네. 자, 토러스 투자증권의 박승영 연구원 전화 연결해서 자, 1900선 안착할 수 있을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뭐 반등을 하고 있는데, 네. 1900 부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반등의 모멘텀은 뭡니까? 지금 반등 모멘텀은 역시나 좀 실물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유럽은 계속해서 이벤트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유럽에서 어떤 변수가 불거질 때마다 시장은 조금씩 불안해하는 것 같고, 하지만 역시나 그 주가의 궤적이라고 하는 걸 결정하는 건 실물 경기죠. 중국의 어떤 그 인플레이션 완화, 거기에 따른 경기 반등 가능성, 그리고 어제 발표된 미국의 소매 지표가 잘 나오면서 미국이 이제는 정말로 큰 흐름에서 좀 돌아서고 있구나라고 하는 안도감들이 지수를 좀 끌어올리는 것 같습니다. 일종의 큰 파도는 이제는 좀 지났다. 이런 안도감이 지수 상승을 이끈다 하는 것 같은데. 네네. 종목별로는 참 차별화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참 심한 것 같은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MSCI 지수 11월 정기 변경 결과가 이제 발표가 되면서 관련 종목들이 좀 오르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좀 단기 이슈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교체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있는 거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서 아니면 흐름에 맞는 그런 종목들이 선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리고 MSCI 인덱스를 한번 사보는데 돈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만큼 되게 소팅이 디테일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수에 편입됐다, 지수에 빠졌다라고 하는 거는 그 지수의 단기적인 모멘텀이라기보다는 이 어떤 회사가, 이 기업이 중장기적으로 커질 수 있는, 아니면 어느 정도 이상의 요건을 갖췄구나라고 평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좀 단기 올라왔다고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에 편입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네. 자, 이제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워낙 이제 시장이 출렁출렁 하다 보니까 증권사에서는 단기 대응에 좀 이렇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의 전략을 많이 세우는데 제시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11월 연말 어떤 전략, 어떤 포트폴리오 전략, 아니면 그다음에 이제 업종 대응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좀 제시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연말까지 그냥 주식을 사서 담고 가자라고 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고요. 네네. 내년에도 하반기보다는 상반기가 좋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건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중국에서는 역시나 계속해서 물가가 떨어지면서 아마 내년 상반기쯤에는 지급 준비율이나 이런 것들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중국은 물가가 5%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5.1%에서 취할 수 있는 정책이랑 4.9%에서 취할 수 있는 정책은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리고 물가는 어떤 거시정책 변수보다도 우선시되어 있기 때문에 물가가 떨어지고 나서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중국 좋아질 거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생각보다 안 좋아지네, 별거 안 나오네라고 해서 실망을 하고 있지만, 막상 물가가 떨어지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굉장히 좀 구체적인 정책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희는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미국도 굉장히 큰 나라고 소비 중심 국가이긴 한데, 사실 뜯어보면 우리랑 크게 다를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는 국제유가나 아니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그때부터 소비는 위축이 되고 무역 수지가 적자를 보게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 같은 나라는 최근에 좀 좋아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들, 특히나 소비 지표들이 좋아지는 거는 역시나 유가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공급이 많이 늘어날 거예요. 리비아에서의 어떤 사태나 이런 부분들도 해결이 되고 있어서 미국의 소비 모멘텀은 상당 기간 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소비, 미국의 소비 결합을 해서 IT, 자동차, 그리고 화학 같은 업종들을 좀 주목해서 내년 초까지 보자, 내년 상반기까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요. 그러다가 뭐 네네. 예를 들어서 뭐 프랑스 등급이 뭐 강등 된다든가, 네네. 이탈리아의 어떤 그 새 신임 내각이 뭐 진행하는 것들이 뭐 정치적인 이슈라든가 뭐 이런 것들 때 좌초된다거나 이런 거 네. 나오면 좀 흔들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는 네네네. 오히려 더 이렇게 좀 비중을 늘리는 식으로 대응을 하자 이렇게 좀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결국에는 저점이 높아지는 구간이냐 아니면 고점이 낮아지는 구간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변동성은 그러니까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근데 저희는 저점이 높아진다라고 보고 있고, 사실 1650, 1700, 그리고 1800, 이번에는 거의 1800대 후반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들인데, 네. 이런 어떤 차별화는 계속해서 나타날 것 같아요. 유럽과, 특히나 유럽을 대체하는 아시아 시장의 차별화는 지금도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계속 나타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복조 사장님께 안부 좀 전해주시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